자, 이제 유리함수까지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식 남았을까요? 그죠? 무리식과 또 뭐가 남았죠? 무리함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유리식은 좀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죠?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근데 무리함수는 그래도 좀 작아요, 유형이.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유리식이 분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라면요. 무리식은요, 근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리식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면, 무리식은 이렇게 근호 안에, 그죠?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호 안에 루트라고 하죠. 문자가 포함된 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곱이 루트를 벗기면서 절대값 x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무리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얘를 간단하게 그죠 나타냈을 때 루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무리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 함수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되니까 실수 조건일 때가 필요하지 않나요? 알다시피 우리가 허수에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얘를 허수단위 i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결국은 실수라는 얘기는 이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실수가 될 조건이에요. 즉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무리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1이 근호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분모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등호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무리함수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실수 평면에 나타내야 되니까요. 꼭 실수 조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의역 구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리식이 실수가 될 조건을 근호 안의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만약에 분모에 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등호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수 조건에서만 이제 무리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리식을 계산을 하는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왜? 복소수가 아닌 허수가 아닌 실수 조건에서만 배울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곱이 루트를 벗기면 a로 나오는데 그때 그 a는 양수여야 되고요. 근호 아닌 실수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곱이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이 느껴지죠. 얘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a 자체가 양수고요. 얘는요, a 제곱에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뭘로 나와야 된다? 절대값 a로 나와야 된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건, 루트 2의 제곱이건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올 때 양수는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되고요. 제곱 안에 들어간 이 전체의 부호를 보셔야 됩니다. 얘는 음수니까 나오면서 사실 얘가 나오면서 뭐 달고 나와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값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2가 되죠.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값을 풀 때 알다시피 양수 0을 포함한 거는 자기 자신. 얘가 음수면 뭐 달고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양수 조건이면 합쳐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합쳐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 음수의 제곱분의 성질 배웠죠? 살짝 흐리게 나와서요. 살짝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흐리게 나왔죠? 살짝.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둘 다 음수야라고 하면 어때요? i 때문에,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될 때는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여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는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입니다. 이건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무리식은 유리식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뜻 들어가기 전에 무리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에 보시면요. 자, 또 나왔죠? 무리식이잖아요. 근데 그 값이 뭐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자, 그럼 우리는 요 안에,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따라서 2차 부등식이 수반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3하고 2 한번 써볼까요? 2 한번 써볼까요? 6? 안 되나요? 그죠? 4하고 1 쓰면 될까요? 8에서 그렇죠 나오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4 하나 2x 마이너스 1 하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근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작은 근보다는 작거나 같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실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는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로 여러분들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유리화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유리화를 하려면 차가 나오면 합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분모 분자에. 그럼 얘는 합을 곱해주면 요식과 똑같죠. 그리고 얘도 유리화를 하려면 어차피 차가 필요하니까 얘는 통분이 유리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통분을 통해서 유리화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분을 한번 해보니까 얘 합차공식에 의해서 바로 나오죠. x-1 마이너스 x로 나오고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실수가 될 조건은 어차피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요. 뭘로 올라가요? 그죠? 플러스 루트 x로 올라가고요. 뭘로 올라가요? 우리 유리식에서 배웠죠? 통분하는 거.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지워지고요. 이 녀석은 분자는 2배의 루트 x-1이고요. 얘도 지워져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2의 루트 x-1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죠? 5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설사 만약에 답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유리화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값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x 자체가 지금 분모가 무리수잖아요. 그럼 얘도 통분이라는 거,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라는 녀석을 나타내보니까 어차피 이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1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완전 제곱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3 플러스 2 루트 2 값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그때 얘도 유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합차공식 만들어졌죠.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유리하니까요. 그죠? 시계값을 통분을 하니까, 그죠? x 양수인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x-1이 분모가 되고요. 올라가면 완전 제곱씩 올라가죠. 요거의 제곱으로 올라가고 얘도 요거의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하나. 그래서 분모는 x 마이너스 1 하나 남고요. 여기 x가 없어졌네요. 그죠? 요거랑 요게 x죠? 그죠? 요거랑 없어지면서 여기 2배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x라는 녀석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x가 얘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x에서 여기에서 1 뺀수가 돼야 되니까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2배의 x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되니까 4 플러스 2 루트 2가 되네요. 자, 그럼 약분이 되네요. 그죠? 얘가 2로 끄집어내면 그죠? 4가 되고요. 얘가 2 플러스 루트 2로 되고 얘는 2로 끄집어내면 그죠? 1 플러스 루트 2가 되네요. 그래서 약분 시켰고요. 유리화까지 시켜볼까요? 그럼 여기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읍시다. 어차피 양수 나오는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해주면요. 얘는 1 나오고요. 그죠? 정리하면 2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서 없어지니까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계산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78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4번은 x하고 y가요. 자, 켤레인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사실 켤레무리수는 아니죠. 켤레무리수는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건데 얘는 둘 다 무리수니까 이런 녀석들의 켤레들은요. 합했을 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요? 그죠? 좀 간단하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합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2루트 3이 나오나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빼도 뭐 편하게 나오고요. x 빼기 y도 뭐 편하게 나오겠네요. x 빼기 y도 여기서 여기 빼면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요 녀석을 일단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죠?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x도 양수, y도 양수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는 통분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요. 그죠? 자, 그럼 y 올라가고요. 그죠? 그 y가 되고요. x 올라가니까 루트 x 만나서 x 이렇게 되겠네요. 좀 편하죠? 그럼 x, y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분모는 1이 되고요. x 더하기 y가 2루트 3이니까 그냥 답이 한 방에 나오네요. 2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다 직접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리식의 끝이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무리함수가 어렵지 않으니까 무리함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는요, 여러분. 기본 형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좀 편합니다. 자, 무리함수는요, 그죠? 유리함수처럼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가지 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y는 루트 x꼴, 그 다음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꼴과 y는 루트 마이너스 x꼴, y는 마이너스 루트 x꼴.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무리함수는 fx가 x에 대한 무리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무리함수가 되고요. 그때 우리는 정의역이라는 녀석을 좀 구할 필요가 있겠죠. 좌표평면이 슬주다 보니까 무리식이 실수가 되는 그 x의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의역을 구해봐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정의역을 구해봐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따라서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은 어떻게 구하냐면 근호 안에 있는 시계값이 0 이상인 x의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그래프를 좀 알아놓으라고 했는데요. 이 네 가지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 1번 그래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래프는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근호 안에 x밖에 없으니까요. 정의역이란 녀석은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그렇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1, 4분면과 4, 4분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을 집어넣으면 루트 0은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1이라는 녀석이 되겠죠. 루트 1은 1이니까요. 근데요,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잖아요. 2를 집어넣으면 루트 1은 한 1.414 정도 되니까 조금 약하게 증가합니다. 루트 3도 1. 몇몇이니까, 1.7 몇몇이니까 이렇게 약하게 증가하다가 1일 때는, 그죠? 2일 때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량이 좀 둔화되고 있죠. 그럼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이런 식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에 따라서 얘가 y는 루트 x 그래프가 되겠죠. 보이십니까? 정의역. 그럼 정의역이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니까요. 치역도 한번 구해봅시다. 치역은 y 값이 최소값이 여기서 생기죠. 0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치역은 0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볼게요.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근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그려지는데요. 우리 얘 압니다. 대칭성 있죠. x의 부호가 반대면 어디에 대칭한다? 그죠? y축에 대칭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 이렇게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뭐가 돼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겠죠. 정의역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보이죠?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치역도 어차피 y축 대칭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집합을 써줘야 되지만요.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정의역 치역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정의역 치역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2번 그래프가 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치역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자, 결국은 치역은요, 여러분. 정의역은 근호환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치역은 요 앞에 있는 부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란 얘기잖아요. 그죠? 요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의 기호이기 때문에 치역은 요 근호 앞에 있는 부호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얘 둘 다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4번부터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정의역은 얘랑 똑같죠. 근호환이 x만 들어가 있으니까 4번은 정의역이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얘는 얘랑 또 관계를 보세요. y의 부호가 반대면 무슨 축 대칭이죠?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1번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시킨 게 바로 4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그죠? 정의역이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보이시죠? 그죠? 요게 바로 치역의 부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둘 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 보이시죠? y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이런 뉘앙스가 보이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는 얘를 원점 대칭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봐봐요. 얘랑 무슨 관계죠? x의 부호가 반대죠. y는 똑같으니까 x의 부호가 반대니까 무슨 대칭? 그죠? 이 4번을 y축 대칭시켜라. 그죠?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저절로 원점 대칭이 만들어져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돼서요. 요게 바로 y의 치역을 의미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보세요. 원래 1사분면의 xy의 부호는 뿔뿔이잖아요. 뿔뿔. 얘는 맞뿔 보이십니까? 맞뿔. 그죠? 맞뿔. 얘는 마마. 그죠? 3, 4분면의 x좌표, y좌표 부호. 얘는 뿔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편하죠.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도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끝나는 거죠. 왜 편의 이동만 하면 되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리함수 중에서 그죠? 우리가 여기 x의 개수가 1이 아닌 a 값으로 지정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뭐만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래프 4개만 알아두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아까 뿔뿔이었으니까 y는 루트 x 그래프였죠. 그죠? 뿔뿔. 그 다음에 여기는 맞뿔이어야 되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는 y의 부호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3, 4분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고요. 얘는 뭐예요, 여러분?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겠죠? 뿔마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요 a라는 녀석이요, 우리가 부호로 따진다면 이 a라는 녀석이 플러스야 라고 하면 이쪽이에요. 맞죠? 이쪽이에요. a가 플러스면. 그죠? 정의역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되죠? 크거나 같고요. 맞아요? 치역은 여기 앞에 부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역은 양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죠. 앞에 플러스 있으니까 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치역은 이렇게 됩니다. 안 외워도 돼. 그래프의 개형만 우리가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A는 부호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무리함수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저 치역이 다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 보시죠. 그럼 A의 부호에 따라 또 정의역은 바꿔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문제입니다. 자, 얘랑 x 값이 똑같다면 요거랑 무슨 대칭이라고 했죠? x축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라는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만 그려보면 되죠.
그죠? 얘 두 개는 요걸로 여러분들 한꺼번에 그리시는 것이 편하다고 했죠. y는 요거 한번 그래프 볼게요. 요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는 a값이 1고 얘는 a값이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유리함수에서 배웠었어요. 그죠? k의 절대값에 따라서 얘네들은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했죠? 좌표 쪽에서 멀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리함수에서 요 x의 개수인 a가 뭐를 의미하는지. 자, 얘 그래프는요, 0,0을 지나면서 1,1이었고요. 2, 루트 2였어요. 요 정도 되는 그래프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얘가 y는 루트 x 그래프예요, 여러분. 근데 얘는요, 함수값을 보니까 0,0도 똑같아요. 근데 1을 집어넣으니까 루트 2죠. 이미 이쪽으로 왔어.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2예요, 2. 요런 형태로 왔죠. 요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y는 루트 2x 그래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럼 a의 절대값이 어차피 마이너스는 이렇게 대칭성이 있으니까요. 그냥 절대값으로 통일하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좌표축에서 그죠? 이렇게 너비가 어떻게 되죠?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x축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x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만 쓰면 돼요, 여러분. a는 부호도 의미하지만, 그죠? 이렇게 너비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기록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평행이동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평행이동. 우리 평행이동. 그죠? 항상 해왔던 겁니다. 그죠? x축으로, y축으로. 자, 우리가 사실 어떤 특정한 그래프,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시작점은 0, 어디예요? 0입니다. a도 양수면 이렇게 0,0으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너비도 얘 a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얘를요,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즉,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인데요. 둘 다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죠? 요런 그래프에서 편의상 부르기 쉽게 꼭지점이라고 할게요. 그죠? 얘가 0,0이 p, 어디로 가죠, 여러분? q로 갑니다. 그죠? p, q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새로운 x축이 되면서 너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이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어떻게 되죠?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함식 한번 써보면 y라는 녀석은 폭은 변화가 없고요. x-p 넣어주고 상수하게 q만큼 들어가면 되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정의역은 근호한이 양수라고 했죠. 그럼 x-p가 양수여야 되니까 정의역은 x는 p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y는 원래 0 이상이지만 q가 있으면서 y는 q 이상인 그죠? 정의역과 치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하면서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도 절편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죠? 평행이동의 보호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만들어지니까요. 정역과 치역은 이렇게 꼭지점을 이용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리함수의 끝이니까요. 이제 무리함수의 대표 문제를 풀면서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식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여러분.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함수의 틀은 항상 x의 개수로 묶어주셔야 평행이동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세요. 얘는 어떤 녀석을 평행이동 시킨 거냐면요. y는 얘가 a 값이고요.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자, 그럼 맞불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맞불은 몇 쌍면에 그려지죠? 정의역이. 일단 얘는 꼭지점이 좌표가 0,0이고요.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4분면이죠. 이런 식의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자, 개형 보이시죠?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만 알아두면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죠? 그죠? 그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요. 맞아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b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치역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1,3으로 치역이 옮겨지면서 그래프 형태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 B값이 얼마예요? 3이 유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역 A는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도 계약만 그리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B값이니까요. 곱하면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또 볼게요. 792번입니다. 자, 792번을 보면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자, 그럼 평행이동 한번 해볼까요? Y는 A에. 근데 우리 알다시피 평행이동하면 이 X의 계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딱 봐도 여기 X의 계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래야 폭이 안 변하죠. 대칭이 없잖아. 평행이동만 하니까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그냥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자리에 그대로 우리는 마이너스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래요. B만큼 평행이동하면요. 그죠?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3에 x 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라고 그랬으니까 3 플러스 c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요. 요 그래프랑 일치하니까 요 그래프가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없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2니까요. 1 더하기 b가 바로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돼서 b는 1, c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a 값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9라는 정답이 나오겠죠? 자, 몇 상을 지났는지 그래프 개형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면 되겠죠. x의 계수를 무조건 묶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알다시피 여기 x의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결국 이 녀석은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몇 상면에서 그려지죠? 그죠? 폭점이 여기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보이죠? 선생님 연하게 그렸어요. 그죠? 그래프 그리려고.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있어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있죠? 마이너스 3만큼. 요게 꼭지점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느냐? 봐요.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난 3분면이 달라지죠. 결국 요 녀석이에요, 여러분. 무슨 절편이죠? 그쵸, y절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4분면을 구하라 그러면 y절편을 꼭 구해주셔야 우리가 지난 4분면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y절편 구하라고 했으면 y절편 뭐가 0일 때죠? 그쵸, x가 0일 때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x가 0일 때 집어넣으면 루트 4, 즉 2-3이 돼서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슨 절편 구해야 된다? y절편. 자, 그러면 지난 4분면은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2, 4분면은 안 지나죠. 그래서 1, 3, 4이 답이 5번이 되니까요.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은 무조건 y절편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00번이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 함수 10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죠? 요 x의 계수는 a라고 냅두고요.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쓸 때는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는 게 편하죠. 그러면 이 꼭지점이 이동한 걸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바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고 그럼 지나는 한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점을 지나요? 그렇죠? 0,1을 지나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1 대입하니까 루트 a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게 1이다 라고 해서 루트 a는 2가 나와서 당연히 a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죠? a 값은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다시 쓰시면 y는 루트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b, c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804번, 그죠? 진입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얘 그래프를 또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얘 기본 형태를 빨리 알아야겠죠?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는 맞풀이지 않나요? 정역이 0보다 작은 이런 녀석으로 가겠죠. 그죠? 맞불.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살살 그렸어요. 그럼 평행이동 x축 얼마만큼? 3만큼. 지금 꼭지점이 3,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절편을 찾아야겠죠. 무슨 절편 찾아라? y절편. 그죠? y절편 찾으니까 y절편 용지 아래 x를 0 집어넣으면요. 루트용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인 걸 확인했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죠? 요런 그림이에요. 그죠? 됐습니까, 이제? 자, 그럼 봅시다. 정의역은 어때요? 3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프가 3,1을 지나는 건 대입해 보시면 되죠. 그죠? 3,1을 지나는지 대입 한번 해볼게요. 3,1 대입하니까 여기 3이잖아요. 그럼 0 되죠?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3,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얘를 평행 이동한 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맞고요. 얘는 3,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나죠. 그죠? 1, 4분면, 2, 4분면,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 그리시면 끝이에요. 이제 꼭지점의 좌표 알았죠?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도 그래프 개형을 따져보려야 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2로 묶으셔야겠죠? 이렇게 묶이잖아요. 근데 최대 최소는요, 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좌표축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잖아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몇 쌍면에 그려지죠? 그죠? 마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개형이 그려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평행이동해도 개형은 안 바뀌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꼭지점이 이렇게 있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어때요? 점점 감소하죠. 그죠?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래?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이쪽에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3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프 개형이요. 그죠? 그러면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면 이런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여기서 최대값 가지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는 이 원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이런 식의 개형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3에서 왔죠. 그때 최소값이 0이니까 결국 이 그래프는 3,0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너무 쉽죠. 그럼 3,0을 대입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쉽겠죠. 그죠? 3,0을 대입하면, 그죠? 0은, 그죠?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니까요. 얘가 넘어가면, 그죠? 3이 돼서 얘가 9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k는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k 자리에 3 집어넣어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최대값이니까요.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왔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그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1이 되고요. 플러스 3이 돼서 최대값은 2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냥 K를 모르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11번입니다.
자, 811번을 보면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오케이.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을 때는요, 우리 항상 뭘 그려야 되냐면, 이게 2차 함수하고 직선이면 2차 함수가 실수 전체의 정의역을 가지지만, 무리함수는 실수 전체 정의역이 아니라 무조건 제한된 정의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요, 교점의 개수로 물론 위치 관계를 파악하지만 그때는 정의역에 그저 제한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로 무조건 확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 페이지만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무리함수를 한번 식을 만들어 보니까요. 얘는 이런 형태잖아요. 즉 루트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저 평행이동해서 꼭지점이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그죠? 꼭지점이 2,0이 되면서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요렇게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요. 얘랑요.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는 어떻게 나타내면 K가 Y절편이니까 K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준점이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요. 얘가 마이너스 X 그래프예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근데 K가 0이라면 여기서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경계가 있겠죠? 그 경계를 보면 다 평행이동합니다.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한 개밖에 안 만나죠? 그럼 결국 얘가 봐봐요.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디를 지날 때부터 두 개가 생기죠? 그죠? 이 꼭지점을 지날 때부터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요. 보이십니까? 여기. 즉 2,0을 지날 때부터 여기에서 하나 생기고 여기에서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서 쭉쭉 가요. 계속 두 개 생기죠. 어디까지죠? 그죠? 평행이동 쭉 하면서 어디까지? 그죠? 여기 보여요? 뭐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봐봐요. 얘는 꼭지점을 지날 때는 두 개가 맞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그 사이는 다 두 개인데요. 접할 때는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접할 때 K 값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초과나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K가 있고 여기가 K가 있으니까요. 그죠? Y좌편 보이시죠? 그럼 빨간색 이상, 파란색 미만 이런 형태로 K값의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안 되는 거죠. 얘도 안 되는 거죠. 미만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요거 둘 중 얘겠네요, 답이. 얘겠네요, 얘. 딱 봐도 얘잖아요. 잘 찍을 수 있어요, 우리. 그죠? 그럼 찍지 말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값 구하기 위해서 2,0을 대입하셔야겠죠? 어디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다가. 자, 2,0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요. 그대로 0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돼서요. K는 2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K값이 2가 되는 거고요. 자, 파란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접하니까요. 한 배씩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그럼 교점의 좌표는 루트 4 마이너스 2x랑요. 누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교점이 딱 하나여야 되니까요. 그럼 양변을 제곱해서 빠르게 찾습니다, 여러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이쪽으로 마이너스 2x를 돌리면요. 마이너스 2로 묶이면서 k 마이너스 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0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4분의 D 판별식이에요.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얘가 중분이 만들어지니까 근이 하나고요. 그럼 k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2분의 5라는 이렇게 k 값이 또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의 K값이 2분의 5고요. 빨간색의 K값이 2니까요. 결국 K의 범위는 2는 들어가고요. 2분의 5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들어가는 이런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무리함수는요. 무조건 그죠? 한 말씀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왜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곱하면 2차 함수가 되는데 얘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쪽 2보다 작은 정의역이기 때문에 꼭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K값이 미줄수이다 보니까 우리는 얘가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걸 알기 때문에 이 평행이동하기 전에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시켜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경계를 찾으셔야 되는 건데 그 경계는 항상 꼭지점과 접할 때의 경계로 항상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 꼭점을 지날 때 이 아랫부분은 다 한 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 상위는 두 개고요. 그러니까 요거 포함하고 요거 안 포함하면 그 다음에 얘도 한 개고요. 그 위에는 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두 개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꼭점을 지날 때랑 접할 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교점이 편안하게 나누어집니다. 이해됐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보시면요. fx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역함수를 구하래요. 우리 또 역함수는 굳이 인버스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그래프와 역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는요.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y는 x라는 그죠? 대칭성 있는 직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니까요. 자, 루트 8에 x-8분의 7 마이너스 1이니까요. 꼭점의 좌표가 8분의 7, 마이너스 1이 되나요? 1보다 작은 값이네요. 그죠? 이런 형태로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두 점이 생기겠네요. 여기가 바로 교점이 되는 겁니다. 역함수의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거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조, 루트 8x-7 1과 x에 대한 연방을 하셔야겠죠. y는 x니까요. 제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는 겁니다. 자, 온전히 루트만 있게. 이런 상태에서 양변을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그죠? 제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루트가 완전히 사라지죠. 자, 그러면 얘는 8x-7이 나오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와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x-4, x-2가 돼서요.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2,2고요. 4,4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점과 점 사이가 할 때 피타고라스 좀 편하게 구해도 됩니다. 어차피 얘가 이렇게 직각 이등변이잖아요. 얘가 45도잖아요. 탄젠트 45도가 기울기가 1이니까요. 얘도 45도니까요. 1대 루트 이용하셔도 됩니다. 너무 편하죠, 이제, 거리.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예요? 2죠. 이 길이도 2일 거 아니에요. 1대 루트이니까 2 루트 2라는 키가 쉽게 나옵니다. 어때요? 요런 것도 선생님이 좀 키포인트로 줬으니까요. 좀 많이 사용하세요. 1대 루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배우기 전에 우리는 무슨 함수를 배웠죠? 유리함수를 배웠죠? 따라서 유리함수랑 합성이라는 것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유리함수 하나 나왔네요. fx가 유리함수로 나왔죠. 또 무리함수가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식 정리하기 전에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f에다가 자, 얘 역함수 푸는 방법 기억나요? 순서 바뀌면서 인버스 들어가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똥 f예요. 요 값 3을 취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 보여요? F 인버스? 그럼 결국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G 인버스에 뭘 집어넣어야 되나? F3 값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3 값을 먼저 구합시다, 여러분. F3 값은 얼마예요? 2분의 4가 돼서 2값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G 인버스 2값을 찾으라는 문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Y값이 된다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되니까 제곱하면 3X-2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따라서 X가 얼마가 되는 2가 나오니까 이 값은 X의 값인 2가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유리함수를 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무리함수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